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헤아림 한의원 대전점 이원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 질환이죠. 불면증과 관련된 진료를 하면서 듣게 되는 다양한 질문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 말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해 보았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적이거나 갑작스러운 단기 수면 문제는 사실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불면증은 인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장애 등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요. 인면장애는 잠이 제때 오지 않거나 또 잠이 완전히 들 때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걱정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 이런 분들께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뇌가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이고 야간에 정신적, 육체적 이런 이완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 생기는 경우이고요. 수면 유지 장애는 자다가 잠을 깨는 횟수가 5회 이상이 되거나 잠에 든 뒤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깨고서 30분 이상 다시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상적인 수면 상태일 때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로 야간에 소변 배출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깊은 잠을 들지 못해서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주로 체온 조절, 혈당 조절 및 수면 중의 호흡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더 잘 나타납니다. 특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 쉽게 나타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불면증을 잠을 잘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개시, 유지, 공고화,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고 특정 형태의 낮 기능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는데 이게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은 주로 두뇌의 과도한 흥분으로 발생합니다. 하루의 인체 리듬에 해당하는 일주기 리듬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두뇌의 흥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주기 리듬은 두뇌가 설정한 하루의 리듬을 말합니다. 두뇌 안의 시계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생활이 규칙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리듬이 깨어져서 마치 시차 적응이 안 된 것처럼 불면증이 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잠이 오게 되는 리듬이 깨어져서 인면장애형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낮에 햇빛을 충분하게 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야간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때문에 일주기 리듬이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는 경우라면 잠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문제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는 경우는 긴장이 풀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불면증 환자들은 야간에 긴장의 이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와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긴장을 줄여줄 수 있는 요가와 같은 운동이나 명상처럼 몸을 최대한 느슨하게 만드는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또 호흡 패턴이 심하게 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심호흡, 단전호흡과 같은 호흡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호르몬의 변화, 불안장애와 우울증, 불면증을 유도하는 다른 질환들, 약물 등 역시 불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매일 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사람들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내가 잠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지 않고 다음날의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그 수면 시간이 충분한 수면 시간인 거죠. 평생을 하루 6시간을 자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것으로 괜찮은 것입니다.
수면 시간에 집착해서 혹시 내가 잠이 부족한 상태는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불안이나 강박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밤낮이 뒤바뀌어 버렸다거나 밤을 새워 공부를 했다거나 해서 생기는 급성 단기 불면증의 경우라면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낮잠을 자지 말고 뒤바뀐 리듬을 되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짧은 낮잠은 증상 완화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긴장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이 아닙니다. 건강한 일주기 리듬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생각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불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줄이거나 잃어버린 수면을 나중에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현재의 수면을 마음대로 줄여서는 안 되고 이것이 규칙적인 습관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알코올은 가바 수용체를 자극하여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졸리게 되고 반대로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을 마셔서 잠을 자려 하는 것인데요. 알코올은 잠이 든 후 초반 시간대에 비렘 수면을 증가시키고 렘 수면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몇 시간은 밀도 높은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코올의 빠른 대사로 인해 수면 시간의 후반부부터는 평소보다도 더 자주 깨기 쉬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의 섭취는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를 상승시키고 반대로 알코올이 없으면 불면증을 극심하게 유발시키기 때문에 알코올은 불면증의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입면장애나 수면 유지장애 경향이 있다면 술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